되돌림의 시작이 오늘부터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냉정하게 놓고 보면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을 바로 따라가기는 위험하다. 오히려 지금 순환매가 다음 차례가 어디에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반도체보다는 지금 자동차가 좀 더 힘을 받고 있는 구간인 것 같다. 함께 해주시는 분은요, 메이크 2세 이사시죠, 박창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계속 빠지다가 오늘 좀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네. 하는데 좀 폄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단지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그렇죠. 예, 뭐 되돌리는 뭐 상승의 시작이 아니다. 일단 현재 시장 상황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냥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3,300에서 2,900까지 2,900 초반까지 스트레이트로 빠졌죠. 무려 400포인트가 빠진 이후에 지금 나타나는 좀 1% 이상은 또 상승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이게 되돌림의 시작일지 단순히 기술적 반등일지에 대해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 나타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현 시점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흐름을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 하락 구간이에요. 추세 하락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추세 하락이라는 거는 결국 고점과 저점을 낮춰나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요, 오늘 지금 1% 올라오고 있지만 어제 1% 빠졌던 부분 자체가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코스닥도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지금 낙폭했었던 부분 어제 1.3% 빠졌는데요, 오늘 1.3% 올라오네요. 즉 어제 빠졌던 부분을 지금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크게 보면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크게 밀렸었을 때 이 구간을 가격 조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크게 변동성을 수반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제 개인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퐁당퐁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퐁당퐁당 하는 구간을 이런 기간 조정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기간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결론은 이게 완전히 되돌림의 시작이 오늘부터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냉정하게 놓고 보면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왜 그게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물타기 하다가 계속 더 물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포기한 상태인데, 맞아요. 어쨌든 최저점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지금부터라도 뭔가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네. 혹은 지금 오르는 주식에 불타기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시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아직 결정하기엔 좀 애매한가요? 지금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한 2, 3주 전이었죠. 그때 나왔을 때는 오히려 하락의 첫날일 수가 있으니까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가지치기, 현금 확보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10월 초 중순까지는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에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았고, 그러한 모습이 지금 2, 3주 지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사실 오늘은 시장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종목을 불타기 해야 되나,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사실 시간을 뭐 24시간만 거꾸로 돌려보더라도 어제 우리가 고민했던 것은 어떤 종목을 빨리 손절을 해야 되나, 어떤 종목을 팔아야 되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고민을 했잖아요. 맞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딱 이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제 핵심적인 종목 중심은 지금은 팔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파는 시기는 하락의 초기 국면이지, 지금처럼 지수가 10% 넘게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시간이 녹이면서 버티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핵심적인 종목은 잘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동안의 가지치기,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뭐랄까 가지치기 하면서 챙길 수 있는 거 챙기고 팔 거 팔았으면 또 어떤 종목을 또 새로 채워놔야 될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따른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퐁당 하면서 큰 폭의 변동성을 구간한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순환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주도 섹터가 나와서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2차전지, 오늘은 자동차, 오늘은 태양광, 오늘은 엔터미디어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좀 꿀팁은 지금 올라가는 종목을 바로 따라가기는 위험하다. 오히려 지금 순환매가 다음 차례가 어디에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보면 엔터미디어 콘텐츠 하락장에서 소위 용가리 통뼈 강했던 친구들은 지금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친구들은 일부 챙겨가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조정이 나왔었던 2차전지나 자동차 그리고 태양광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 좀 트레이딩의 기회를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장기적 관점으로 뭔가 이 대응하기는 좀 아직은 어렵고, 네. 일단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여기 좀 단기 시황으로 좀 보는 게 낫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어찌됐든 장기 종목은요, 팔 타이밍은 지금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장기 종목은 아예 계좌를 따로 분리해놓고 따로 바라보고 트레이딩 종목에서 만약에 가지치기를 하고 이런 핵심적인 종목들만 있고 현금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종목을 채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에 따른 고민을 말씀을 드려본 거고 지금 현 시점에서 냉정하게 보면 시장이 퐁당퐁당하면서 하루 크게 오르고 크게 떨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올라갈 때 따라가기보다는 차라리 좀 빠질 때 종가에 대응하는 뭐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전술적 대응이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이번에 장이 참 안 좋을 때 그때 네. 강한 모습을 보였던 섹터나 아니면 주식들 이게 이제 차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좀 모아나가자 이런 얘기. 또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뭐 요즘 현대차, 기아, 모비스, 뭐 부품주도 뭐 최근 며칠 그랬죠. 근데 네. 이게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포드나 GM 같은 경우 계속 여러 날 급등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리 자동차 섹터와 관련해서는 뭔가 주도주가 될 만한 어떤 조짐들이 지금 이렇게 글로벌리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하락장에서 주도 역할을 했었던 쪽은 엔터, 미디어, 컨텐츠, 게임 오징어 게임 관련이었었죠. 이와 관련된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을 기점으로 이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A스토리였었고 A스토리가 하락장에서 한 20%가 올라왔었죠. 그리고 나서 23일 날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 이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에 따른 차익 실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동안에 하락장 속에서 상대적 강했던 엔터 미디어 컨텐츠에서 주도 섹터를 논했지만 지금은 좀 발빠르게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더라. 이게 단순 차익 실현에 끝날지 아니면 여기서 살짝 눌림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갈지는 결국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부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을 하셨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때 전후에서 엔터 미디어 컨텐츠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그 빈자리를 받아서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쪽이에요. 10월 들어서 확실하게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좀 변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GM이나 포드 뭐 이런 쪽에서 좀 풀려나가는데 일단 올라오게 된 근거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 그동안에 발목을 잡았었던 차량용 반도체 관련 이슈가 10월을 기점으로 이제 풀린다는 거죠. 말레이시아가 차량용 반도체의 생산은 20에서 30%를 차지했는데 그동안에 셧다운 관련 문제 때문에 계속 발목 잡혀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백신 보급률이 올라오고 셧다운이 풀리면서 이제는 10월부터 풀려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좀 일부 국한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환율이에요. 결국. 수출주 입장에서는 자동차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거의 1,200원 어제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는 부분이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쪽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6월 달에도 정확하게 이러한 모습 때문에 반등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올해 6월 달에도 5월 달, 6월 달을 기점으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공급 이슈가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풀려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6월 초에 연기금이 사면서 그때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7, 8, 9월 3개월 동안 신음을 했었죠. 델타 변이 확산되면서 공급 이슈는 좀 더 가중되었고 그리고 10월 들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4분기부터 풀릴 수 있다는 건데 결국 이런 부분은 지금은 좀 기대감에 올라오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주도 섹터라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는 순환매단에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뭐 불타기를 해야 되냐 이런 의견을 뭐 질문을 주신 분도 아까 있어서 한번 짚어봤고요. 네, 일단 환율 문제 얘기하셨으니까 네. 일단 우리가 시장이 좀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맞아요. 환율이 도움이 안 되니 달러 강세가 워낙 심하니 외국인이 들어오긴 좀 어렵지 않냐라는 의견 하나. 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반대로 원화가 약세다 보니까 수출을 하는 회사들은 이익이 확 늘어나는 거 아니냐. 네. 오히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확 늘어나는 환차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일단 뭐 이게 밀접하게 둘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원화가 약세 국면, 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을 싸게 살 수도 있지만 반면에 거기에 따른 평가 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뭐 이런 부분을 사더라도 기존에는 1,100원짜리 주식이면 1달러를 바꿨는데 지금 1,200원짜리 주식이 있어야 1달러를 바꿀 수 있으니 그에 따른 이런 평가 차손 자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거는 맞지만 가격의 속성상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사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도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이런 부분을 사는 것이지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아파트를 사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율 관련해 가지고는 이와 관련된 외인들의 수급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 주셨던 대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는 공격적으로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요. 외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7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순매도하는 구간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동기간 동안에 약 2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리스크 오프 심리가 상당히 강해요. 외인들이 팔 때 이걸 받쳐줄 수 있는 쪽이 기관의 역할, 연기금의 역할이 필요한데 사실 올해 들어서는 유명무실했고 그리고 동학개미군이 작년처럼 응집된 집중력을 발휘하기에는 사실 올해 대형주 투자하신 분들은 인고의 시간을 겪고 있죠. 이런 응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 사실 외인들의 수급이 일정 부분 돌아와야 시장의 투심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런 대형주 단이 살아나고 하는 것 자체는 맞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어제 1,200원 찍고 나서 지금은 1,193원 60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투심이 좀 살아나면서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은 계속 지속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익이 늘어나는 쪽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반도체 그리고 이런 그 자동차를 비롯한 대형 수출주 이런 쪽인데요. 이쪽도 셈법이 복잡해요. 반도체는 물론 가격 경쟁력은 올라가지만 반도체 하락 사이클 이 부분이 당장 4분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하기 빼기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지금은 오히려 빼기 국면이 좀 더 강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부분이고 오히려 반도체가 이렇게 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자동차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지 않을까 그리고 차량 반도체 이슈가 피크아웃 찍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지금 자동차가 좀 더 힘을 받고 있는 구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어제 3% 넘게 급락을 했었죠. 맞아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는 사실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을 잘 못했었는데 네. 예, 요즘은 하여튼 뭐 그 부정적인 이슈가 있거나 약간의 매도세가 좀 몰리면은 그냥 급락을 자주 하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부분에 대한 반도체 이야기 좀 먼저 해볼까요? 네, 시장 하락 국면에서는 호재보다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 거고 어제 삼성전자가 한 3% 빠지고 지금 0.4%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더라도 이게 하락의 끝이냐 그리고 6만전자 들어갔다고 해서 가격적으로 분명히 메리트는 있어요. SK하이닉스도 PER 뭐 6배 수준, 삼성전자도 크게 다를 바는 없겠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이익이 둔화가 되는 구간에서 PER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지금은 이익의 기저 체력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익 단으로 설명하기 자체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는 결국 이거 같아요. 반도체가 지금 현재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반도체 스팟 가격 자체가 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올해 3분기 이 말부터 4분기 그러니까 한 8, 9월부터는 지금 이게 좀 꺾이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메모리 스팟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고정 가격까지 영향을 미쳐서 3분기까지는 고정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좋은 이익이 나왔지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모리 스팟 가격 떨어진 부분을 반영해서 고정 가격 자체도 떨어지는 부분 자체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메모리 스팟이 언제쯤 돌리느냐 그게 지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게 내년 3분기다 혹은 내년 4분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 이제 이익 체력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레깅해서 올라가긴 할 건데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내년 하반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식은 보통 이런 테크 기업들의 경우에는 2분기에서 3분기 정도를 좀 선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올해 그 삼성전자 바닥이나 이런 부분을 논할 시점은 내년 3분기에 턴한다는 가정에서 보면 내년 1분기 정도, 내년 4분기에 턴한다는 가정에서 보면 내년 상반기 어느 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의 다운사이클의 초기 국면에서 단순히 싸다 그리고 메모리 가격 이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결국 악재를 털고 올라갈 거다 그런 부분을 논하기엔 조금은 이를 것 같아요. 그냥 하락 추세는 하락 추세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부분을 무작정 물타기 하는 것보다는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돌아서는 시점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1분기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뭐죠? 그 새로운 그 반도체 갑자기 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DDR5요? 아, DDR5. 네. DDR5의 출시 그 기간도 그때쯤 무렵인 걸로 제가 올해 4분기에 삼성전자는 교체 수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SK하이닉스는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부터 이 부분이 교체 수요 자체가 나타납니다. 네.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치에 잡히고 이거 이제 내년 상반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반도체주는 좀 내년도를 모멘텀이 있는 걸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다운 사이클이 좀 빠르게 끝나고 이번에는 한 1년 정도로 좀 빠르게 끝나고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 3분기 혹은 4분기 정도부터는 다시 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자체는 충분히 유효한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이 10만 원은 그 완전 심리적인 마지노선 그쵸. 같은 거여서 네. 그때 이거는 무조건 올라가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신 분들이 많은데 요즘 네. 멘붕에 빠지죠. 9만 원, 뭐 9만 4천 원 뭐 막 떨어지니까. 하여튼 그러나 지금도 싸다고 이게 쉽게 사서는 안 되는 구간이다. 그렇죠. 네. PER 6배 그리고 뭐 지금 실적이 잘 나오니까 과거의 실적만을 보고 단순히 싸다고 사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만큼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이런 모든 합의를 반영을 해서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구간이잖아요. 반영이 되는 정보인데 가격이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을 낮추어 나간다는 것은 SK하이닉스 차트잖아요. 1번을 보시면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죠. 지금 떨어지는 칼날로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소한 이런 부분은 하락 자체가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이런 모습 나타났을 때 오히려 좀 반등의 시점이나 바닥을 잡았다 논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따로 없어요. 뭐 거래량도 안 보고요. 사실 거래량도 안 보고 이평선도 딱 3개밖에 없는데 이평선에서 지금 보시면 그냥 역배열 구간이거든요. 네. 참고로 여기 빨간 선은 그냥 3일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지저가 3일평. 파란 선은 13일선, 이 녹색 선은 55일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 이게 지금 반대로 역배열이라고 하는데 역배열 구간인데 최소한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정배열로 돌아선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역배열 났었을 때 장기 2평이 55일평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타난다든지 이러한 모습이 좀 나타나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즉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게 정배열이 된다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시간이 같은데 필요한 수렴의 거죠. 과정이 네. 그리고 또 그 단기가 저 51선을 뚫을 정도로 하면은 또 가격이 또 어느 정도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점에서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네. 자꾸 바닥에서 사는데 무슨 뭐 치고 올라오는 발목에서 사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무릎에서 그렇죠. 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는 시장보다 똑똑하고 남들보다 똑똑하다는 이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오늘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게 시장은 저점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은 오히려 지하실 1층 천장일 수도 있고 이게 계속해서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그동안에 많이 보여줬잖아요. 10만 원은 심리적 지지선이었는데 이게 무너지고 나서 또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싸다는 데 있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의 속성상 추세라고 있잖아요. 추세. 발릴추의 기세세. 하락하는 관성이 붙어가지고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을 나는 싸다고 발바닥에 사겠다는 거거든요. 발바닥에 사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는 알지만 우리가 증시 격언에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즉 어느 정도 발바닥을 지나서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제 무릎까지 올라왔을 때 그걸 확인하고 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저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 주주가 뭐 500, 뭐 300만, 500만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었죠. 국민주다 보니까 네. 예, 많은 분들 다시 한번 반도체와 관련해서 한번 자기의 그 일정, 그러니까 투자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 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 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 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9회 기회 8.15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